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 즉 에세이를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처럼 주장문을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랑은 이제 다른 주제로 공부할 건데, 오늘 배울 주제, 오늘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글쓰기 할 주제는 뭐냐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주장문을 써볼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중요하죠? 그죠? 친구랑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같이 이렇게 뭐 숙제를 한다거나 같이 뭐 놀이를 한다던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 생각에 모두가 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보다는 아마 중요할 텐데 모두에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주제를 두고서 먼저 구상을 할 거예요. 그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문단은 총 3개를 쓸 거고 문장은 총 5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본론이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양이, 문장 개수가 제일 많을 거라는 거. 자,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본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글 쓰는 사람들한테 목적이 뭘까요?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우리 쪽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에세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단, 또 우리의 목적이 담겨 있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서론 결론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친구는 왜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다 그랬고, 이제 왜 필요한지 쓸 건데, 그럴 거면은 서론에다가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서론에다가는 이 주제에서 어떤 걸 담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즉 친구란 무엇인가? 또는 친구 정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뭐 친구에 대한 영화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 명대사도 좋고요. 어떤 데도 좋으니까 친구가 뭐지?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처음에 서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약간 무심코 던지는 말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말을 해놨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인공, 내 주장이 뭔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다음에는 여러분이 친구의 중요성, 그러니까 친구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영어로 우리가 this statement라 그러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this라는 부분이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 즉 우리의 주장이 되겠죠. 우리의 의견, 견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저희가 3문장 쓸 건데 혹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거는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중요하다. 그죠? 이 말을 할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본론에다가는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친구가 왜 중요하죠? 그죠? 친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유는 한 가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가 좋을까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궁극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본론 문단을 한 문단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에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단 하나 쓸 거기 때문에 이유도 한 가지만. 즉 팁을 드린다면 뭐가 있냐면 이유를 쓰실 때는 이유는 한 문단에 한 가지씩만 쓰는 걸로. 아시겠죠?
대신에 이유를 적을 때 한 가지밖에 안 쓰지만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문단의 역할이 뭐였죠? 결론이라는 걸 왜 쓰죠? 사실상 본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본론만 적어도 상대가 이해를 아마 했을 텐데, 그렇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 문단을 어떻게 보면은 재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문단은 이제 이게 목적이 될 거고요. 결론 문단이라는 거는 정리라는 거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써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했던 주장, 즉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끝내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하나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글쓰기가 좀 편해졌을 때 양을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느 문단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더 길게 쓸 때는 서론을 많이 쓸까요? 본론을 많이 쓸까요? 결론을 많이 쓸까요? 그렇죠? 본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론 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후의 가지수가 더 많아지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나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나중에 여러분이 더 많이 쓰고 싶으실 때는 본론 문단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구상해 놨고요. 이제 실제 영어로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 문장 2 문장 가겠습니다. 자, 서론 쓸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이자 서론 문장에는 부모님들은 해가지고 뭐뭐뭐뭐를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그렇죠? 이걸 먼저 쓸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은 주어로 일단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동사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목적어로 쓸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부모님들은, 그죠? 페어런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이걸 어떻게 동사로 쓸까요? 뭔가 말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말씀하곤 한다. 그렇죠? 말씀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뭔가 say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하시곤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말로 우리가 글 쓸 때 우리가 붙이는 말인 거지 영어로는 하시곤을 따로 쓰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자주라는 걸 영어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parents often 굉장히 좋아요. 자주를 often으로 쓰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 근데 영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say.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어 동사까지 썼고요. 이제 좋은 친구부터 없다고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을 쓸 때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한두 글자만으로는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다 뭘 쓰냐면은 that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동사 중에 이 동사가 that을 가져올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that을 쓰게 되면은 이 뒤에는 어떤 구조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구조? say와 같은 동사를 썼을 때 우리가 뒤에다가 that을 썼을 때 이 that 뒤에는 어떤 걸 쓸 수 있죠? say that.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주어 동사. 그 느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썼고 that을 썼고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완전한 절을 쓰셔야 돼요. 완전한 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어 동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는 타동사가 많으니까 목적어까지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that, 완전한 절까지 쓰셨을 때 이 덩어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지금은 동사 뒤에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말하면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that 썼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장 쓰듯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를 먼저 영어로 바꿔볼까요? 좋은 친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일단 친구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좋은만 딱 그렇죠. 그런 느낌 좋아요. 그래서 that, good, friends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 명을 말하고 싶으셨으면은 a good frie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꼭 여기다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 압박받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뭐뭐보다 없다란 얘기는 합치면은 개념상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뭐보다 없다는 얘기니까 가장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다가 꼭 없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최상급으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최상급으로. 자, 그럼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그 느낌 좋아요. 그래서 good friends 그다음에 are.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are까지 썼고요. 최상급을 써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are the most. 자, 그다음에 중요한. 중요한이 영어로 볼까요? 중요한. 그렇죠. important 좋습니다. most important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important를 쓰다 보면은 가끔 이 말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value of를 쓸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단어는 뭐냐면은 그 재산이거든요. 자, 재산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재산. 우리말로는 흔하게 쓰는데 영어로는 정작 재산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이라 그러면은 오케이. 웰스도 나왔고요. 웰스. 오케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리고 어셋도 나왔어요. 우리가 재산이라는 거를 굳이 구분하면은 크게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현금이라던가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즉 물질적인 재산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 그렇죠? 또는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들, 이런 재산일 수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게 있고 물질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에 어셋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도 쓸 수 있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에도 쓸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어셋을 쓰시는 게 일단 공부 차원에서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어셋을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뭘 말했냐면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단, 즉 본론 문단 가서는 친구가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말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문장.